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 물론 중요해요. 차트를 잘 읽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래요? 잃지 않는 법을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날이 와요. 저 그 두 가지가 다 없었어요. 반성하고 있어. 오늘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들어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부터 나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까지. 오늘 턴 끝나고 나면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재원 씨, 리스크 관리가 정확히 뭐예요? 수익 내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요.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 이유예요. 근데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투자 원금을 제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주식에 써도 되는 돈과 절대 쓰면 안 되는 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어떤 돈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생활비예요. 이번 달 월세, 식비, 교통비. 이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에요. 이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공포가 밀려와서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 단기간에 써야 할 돈이에요. 6개월 안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한다거나 1년 안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거나 이런 돈은 주식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주가가 빠진 타이밍에 돈이 필요하면 손실을 확정짓고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거든요. 세 번째, 빚이에요.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에는 이자가 붙어요. 주가가 오르면 상관없지만 빠지면 손실에 이자까지 이중으로 나가요. 빚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요.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해야 해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여유 자금이어야 해요. 이 돈이 영원이 돼도 내일 밥 먹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게 투자 원금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지켜져야 주가가 빠져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저 월급날 생활비 빼고 남는 거 다 주식에 넣었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해요. 이게 안 지켜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결국 감정 투자가 돼요. 다음 원칙이 분산 투자죠? 맞아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격언 들어봤죠? 네,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걸 삼성전자 한 종목에 다 넣는 게 몰빵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50% 빠지면 500만 원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이 1,000만 원을 여러 종목, 여러 섹터에 나눠서 넣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요. 첫 번째, 종목 분산이에요.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싣지 않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 한 종목에 최대 20에서 25% 이상은 넣지 않는 걸 추천해요. 종목이 5개면 각각 20%씩 나누는 식이에요. 두 번째, 섹터 분산이에요. 반도체 종목만 5개 사는 건 분산이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금융, 소비재처럼 서로 다른 섹터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진짜 분산이에요. 세 번째, 자산 분산이에요. 주식만 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 현금, 채권, 금처럼 서로 다른 자산군에 나눠두면 시장이 폭락할 때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투자금의 일부는 반드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이 되거든요.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나요? 맞아요. 한 종목이 10배 오를 때 몰빵했다면 수익이 극대화되죠. 근데 그 종목이 반토막 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분산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에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원 씨, 레버리지랑 신용거래는 뭐예요? 주변에서 레버리지로 큰돈 벌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요? 큰 돈 잃었다는 얘기요. 레버리지와 신용거래로 돈 번 사람 한 명 뒤에 훨씬 많은 사람이 크게 잃었어요. 먼저 개념부터 짚을게요.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 돈이 500만 원인데 증권사에서 500만 원을 더 빌려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식이에요. 수익이 2배, 3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손실도 똑같이 2배, 3배라는 거예요. 신용거래로 예를 들면
내 돈 500만 원에 빌린 5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주가가 50% 빠지면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돼요. 내 돈 500만 원은 전부 사라지고 빌린 돈만 남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까지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네요. 주가가 30% 이상 빠져서 내 자산이 없어질 것 같으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섭네요. 특히 초보 투자자는 레버리지와 신용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재원 씨, 리스크 관리가 돈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심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리스크 관리의 마지막 핵심이 바로 심리 관리예요.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감정이 지배해요. 공포와 탐욕이에요.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서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게 공포예요. 시장이 과열될 때 나만 못 버는 것 같아서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게 탐욕이에요.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코로나 폭락 때 지수가 바닥이었을 때 샀으면 엄청난 수익을 냈겠네요. 실제로 그랬어요. 코로나 폭락 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과감히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나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예요. 재원 씨, 투자 원칙이 왜 필요해요? 그냥 좋은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요. 내가 산 주식이 20% 올랐어요. 팔아야 할까요? 더 들고 가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원칙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나는 30% 수익이 목표다. 그럼 아직 들고 가야 해요. 나는 단기 투자라 20%면 충분하다. 그럼 팔아야 해요. 원칙이 없으면 매번 그때그때 감정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결국 계좌가 망가져요. 그럼 투자 원칙 어떻게 세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투자 목표 설정이에요. 세 가지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첫 번째, 왜 투자하는가? 노후 준비인지, 목돈 마련인지, 용돈 벌기인지. 목적에 따라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노후 준비라면 장기 우량주 투자가 맞고, 단기 목돈 마련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해야 해요. 두 번째,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가? 연 10%, 20%, 30%?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해요. 처음엔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연 10에서 15%면 사실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에요. 세 번째,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1년 안에 쓸 돈인지 5년, 10년을 묻어둘 돈인지. 기간이 길수록 단기 변동성에 덜 흔들려도 되고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 벌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목적지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엉뚱한 곳에 가게 돼요. 그럼 목표를 정했으면 다음은요?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건너뛰어요. 투자 성향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견딜 수 있느냐예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요. 내가 산 주식이 10% 빠졌을 때 잠을 못 잔다면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는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30% 빠져도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다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10%만 빠져도 잠 못 자요. 그럼 수아 씨는 안정형 투자자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시가총액 크고 실적이 검증된 대형주 위주로 배당도 주는 종목들을 추천해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반대로 좀 흔들려도 괜찮다. 고수익을 원한다는 분들은 성장주나 테마주 비중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따라야 해요. 그럼 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는 뭐가 달라요?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는요, 짧게는 당일, 길게는 며칠 안에 사고 파는 거예요. 차트와 수급, 모멘텀을 보고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수익이 빠른 대신 손실도 빠르고 집중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직장인들이 본업 유지하면서 하기에는 솔직히 굉장히 힘든 방식이에요. 중장기 투자는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단기 주가 변동에 덜 휘둘리고 기업의 성장에 같이 올라타는 방식이에요. 워런 버핏이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예요. 어느 쪽이 더 수익이 잘 나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단기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10%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결국 손해를 봐요. 반면에 좋은 기업을 중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사서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이 단기 매매를 열심히 한 사람보다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장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중장기 투자가 맞겠네요. 대부분의 직장인한테는 중장기 투자가 훨씬 현실적이에요. 매일 차트 보고 호가창 볼 시간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단기 매매는 소모가 너무 심하거든요. 재원 씨, 투자를 잘하려면 따로 공부해야 할 게 있어요? 공부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투자 일지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투자 일지요? 일기 쓰는 거요? 비슷해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어떤 근거로 목표가를 정했는지, 실제로 결과는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투자 일지가 있으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같은 실수는 반복하는 성향이 있어요. 투자 일지를 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방지해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요? 딱 6가지만 기록하면 돼요. 매수 날짜와 가격, 매수 이유, 왜 이 주식을 샀는가, 목표가와 손절가, 매도 날짜와 가격, 결과,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반성, 잘한 점과 못한 점. 이게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의 주식에서 잘 버는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반복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나만의 투자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저 그냥 앱에서 거래 내용만 봤는데 거기에 이유랑 반성까지 기록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엑셀이나 노트 앱, 뭐든 상관없어요. 처음엔 간단하게라도 시작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투자 실력을 몇 배로 끌어올려줘요. 그럼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책을 읽어야 하나요? 유튜브를 봐야 하나요? 둘 다 필요한데 단계가 있어요. 초보 단계에서는요, 이 시리즈처럼 유튜브로 기초 개념을 잡는 게 먼저예요. 책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잡으면 포기하기 쉬워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보면 주식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본급 단계에서는요, 직접 기업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DART에서 사업 보고서를 직접 읽고 네이버 증권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해보고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도 읽어보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경제뉴스 헤드라인 훑기, 관심 종목의 공시 확인하기, 분기 실적 발표 일정 체크하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시장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져요. 어디서 경제 뉴스를 봐요? 네이버 증권 뉴스 탭, 한국경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엔 헤드라인만 훑어도 돼요. 매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이 읽히기 시작해요. 재원 씨,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다 합치면 나만의 투자 원칙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나만의 투자 원칙은 딱 이 5가지로 만들면 돼요. 원칙 하나, 투자 자금 원칙.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다. 생활비, 단기 필요 자금, 빚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원칙 둘, 분산 원칙. 한 종목에 전체 투자금의 25% 이상 넣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섹터에 나눠서 투자한다. 일부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원칙 셋, 매매 원칙.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한다. 목표가에 도달하면 분할 매도한다. 손절가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판다. 원칙 넷, 투자 스타일 원칙. 내 성향과 생활 패턴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직장인이라면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간다. 단기 매매는 소액으로만 충분히 경험 쌓은 다음에 시도한다. 원칙 다섯, 학습 원칙. 투자 일지를 꾸준히 쓴다. 매일 경제 뉴스를 확인한다. 분기마다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한다. 리밸런싱이요?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팔고 다른 섹터를 사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 5가지 원칙 지키면 진짜 달라지나요? 원칙이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져요.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1년, 3년, 5년이 지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원칙은 단기적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줘요.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냥 돈 벌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원칙을 만들고 접근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투자 일지부터 오늘 바로 시작해야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목표예요. 주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빨리 가려다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가는 투자자가 결국 이겨요. 여러분은 이미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으로도 시작이 달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다음 편에서 만나요.